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어제 눈길을 끌만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그러니까 성립이 된 건데요. 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만 한정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시고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박지훈 변호사 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몇 차례 이제 함께 토론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호흡을 좀 잘 맞춰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다른 방송에도 그렇고 1심, 2심 때부터 좀 쉽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권남용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자꾸 틀려서 자꾸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할 때마다 변호사 잘 못 맞추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1심, 2심 다 실형이 예, 났었어요. 예, 예. 그래서 변호사 어떻게 못 맞추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게 맞추가 못 맞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 자체가 좀 성립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범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여기서 잠깐 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어제 대법원의 판결 요지부터 좀 잠깐 그렇죠.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은 직권남용 관련해서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의 인사 이동 관련해서 자신의 성추행 관련된 것들 좀 그거에 모멸스럽고 무마시킬 목적으로 인사 이동을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렇죠. 원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직권남용죄로 성립했다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인사는 재량권 범위 내다. 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면서 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안에서 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요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직권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이게 저처럼 말씀하신 변호사 꽤 있을 거고 저도 왜냐면 몰라요, 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받을 때 직권남용이라는 죄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마다 판례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었죠. 거의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조항.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 의견이에요. 네. 대한민국 형법전에서 없어져야 될 죄 4개 뽑으라고 그러면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 피의사실 공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는 이렇게 4개 꼽습니다. 예. 와. 네, 극단적으로. 네. 비슷하네, 저랑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누군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위헌법률심판제 한 의원이 계세요. 직권남용죄에 네, 대해서 아마 제 기억 박모 의원으로 기억하는 건 어쨌든 근데 예. 그 당시에 당연히 합헌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이제 권성재판관이란 분이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이름 아시죠? 기억나네요. 예. 이 권성재판관이 소수 의견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 죄 자체가 적용이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면 상대 전파를 탄압하는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죄다.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그 땅에 소수 의견에. 근데 뭐 아무도 주목하지. 왜냐면 그냥 합헌하나 끝났으니까. 그 정도 주목을 못 받았는데 요새 와서 이제 그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네. 직권남용죄라는 게 언제부터 이제 확 쓰기 시작했냐면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예.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게 되죠. 웬간하면 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들 중에서 직권남용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사법농단 다 직권남용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 박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최순실 씨도 공무원이 아닌데 직권남용 공범도 있어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 공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법원에 올라오니까 나름대로 법원에서 이론적으로 이제는 조금 이론은 정립이 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직권남용을 없애야 된다는 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은 변호사니까 변호사들이야 있는 거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요건은 2개예요. 첫째,
그게 그 사람의 직권이야라는 거. 예를 들면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 안태근 전 국장 검찰국장이잖아요. 네.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상이 된 거지. 만약에 안태근 전 국장 당연히 인권국장이었어요. 법무부. 인권국장이 날렸다. 인권국장은 직권이 없잖아요. 인사권이. 그건 자기 권한 아예 바뀌죠.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용이란 게 눈으로 봐서 무조건 불법은 남용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합법의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법규를 명백하게 위법한 불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식상 너의 권한에 적절한 행사가 아니라 남용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은 재량이 많잖아. 네. 그런데 누가 봐도 법령 위반. 그리고 예를 들면 사실은 인사권에서 누가 봐도 법령이라는 거 위반하는 거랑 자격 요건 어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네.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의 평가는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어찌 본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다. 저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재량을 넓게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럼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당초부터 이제 예상을 네. 했다라고 하는 데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의견에 조금 더 붙이면 제가 그 통계를 조금 봤는데요. 네. 한 만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기소가 된 건이 수십 건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된 예, 게. 예. 그 직권남용죄가 예. 그 이전에 국정농단 이전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만들고 의율하기 어려운 범죄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두 분의 의견 일치가 됩니다. 사실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게 적용, 그러니까 경계선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대법원이 일정하게 그 한번 교통 정리를 해준 성격도 있다고 지금 네. 말씀을 하셨으면 다른 사례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때는 민정수석실 수석일 때 얘기죠. 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의 내용이 직권남용죄였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안태근 전 국장의 판결은 인사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태근 전 국장 때 아니 죄송합니다. 조국 전 수석 때는 지금 아직 기소도 된 건 아니지만 네.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담당 판사는 현재 그 당시에서 법원 본인 보고 판결을 쓰려면 유죄를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되고 법치주의 위배,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공정한 행사 심각한 저해 유죄라는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부인도 구속되고 하니까 불구속 수사한다. 판결 쓰면 유죄인데 집행유예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요. 당시에는 뭐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당시 이제 조국 전 수석 측에서 정무적 판단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 맞아요. 판단이니까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예요. 예, 맞아요. 뭐 일각 뭐 언론에서는 뭐 정부적 판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기사 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정부적 판단 주장을 받아들여졌으면 범죄 사실 소명 안 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김기춘 전 실장 블랙리스트 그건 아직 대법원 안 나왔죠.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 측이 뭘 주장했냐면 정부적 판단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통치력과 맞닿는 거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야. 그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면 선거에서 판단을 받는 거지 법적으로 불법 합법할 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1심, 2심 다 깨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사안은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전 수석 유죄가 맞죠. 근데 다만 이것도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가서 그래 정부적 판단이니 그거는 진짜 변호인 주장대로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되지 법적으로 우리가 권한 남용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재량권을 인정해줘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키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라면 조국 전 수석도 다 무죄인 거죠.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네. 일단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영장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많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범죄가 되든지 본안 비슷한 얘기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범죄사실 소명료만 써야죠 당연히. 소명 범죄사실 소명 법치주의를 뭐 근간을 훼손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안을 하는 재판부에 예단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일단 거거든요. 범위를 넓히지 말고 예, 그거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선택지가 세 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전 장관 전 수석이 할 수 있는 게 예컨대 검찰 수사 의뢰 아니면 감사원 통보, 소속기관 통보 그 선택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직권남용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주 좀 단순 소박하게 질문을 드린 건데 네. 무슨 얘기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량 범위 아주 안에서 쉽게 이루어진 거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 그런 거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감찰 종료냐 중단이냐 결국은 감찰권 행사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정수석은 감찰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어떤 실무 책임자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시 민정수석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지 안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재량 범위가 되고요. 이 그러니까 대법원 제가 판결 질문드린 게 취지라 바로 되면 그거거든요. 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인사권과 감찰권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게 어제 대법원 나온 상황에서 무조건 된다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저는 그래서 이걸 안태근 전 국장 사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네. 오히려 블랙리스트 쪽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찰권의 중단이라는 건 당시 기준으로 검찰 주장에 따르면 불법을 보고 야 덮어 이것과 네. 인사권을 가지고 박지훈을 통영으로 보낼까 여주로 보낼까 하는 재량권의 행사는 서지영 검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 당연히 이유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인사권의 재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한 네. 남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제 안태근 전 국장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권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말씀 잘하셨어요. 고발했잖아요. 그것까지 좀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어제 대법원의 무죄 취재 파기한 정치가 확정이 이제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네. 서정 검사도 강력히 반발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서정 검사 입장에서는 어제 인사권에 대해서 이건 정정한 재량권의 행사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무죄 취지에 파기한 정치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는 그건 뭐 기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건 인사권의 문제니까.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어제 대법원의 무죄 취지 그 판단에 따르면 예.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같은 경우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물론 뭐 어제 이제 아주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제 이제 저 법원에 무죄 취재할 때 인사권의 재량이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하나 뒀거든요.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제 의견을 들었니 안 들었니. 그게 이제 검찰청법 위반의 절차 위법이다. 그러니까 법령 위반 아니야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누가 옳고 타당하냐 안 하냐를 따라서 어찌 됐건 간에 추 장관이 있어도 형식적인 기회는 줬기 때문에 네. 그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백하게 절차 위반이니까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쓰기는 알겠습니다. 좀 부담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4761님이 두 분 목소리가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라고 문자 주시는데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의 말씀이었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왜요? 표준어와 비표준어인데 이 구분이 굉장히 기분 제가 나쁜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제가 이제 표준어- 거의 이제 저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의자 발음까지. 표준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딴 사람 옆에서 제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명백히 그 판정 내려드리겠는데요. 네. 박지훈 변호사님도 표준어를 쓰고 있어. 다만 억양이 좀 그럴 뿐이지. 왜 몰아가세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구별해 드릴게요. 이미 아니 자, 확실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 예. 출연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확실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이게 아마 대법원 판결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법농단 사건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블랙리스트하고 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직권남용죄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으면 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뭐 막연하게 몇 개 기준 중에 하나가 법령 위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인 어떤 개입 그리고 동기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볼 것 같아요. 법령 앞으로. 위반이라는 게 직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네. 법에 따라서 한 거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다. 이 법이 위반된다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직권을 행사했을 때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또 동기가 다른 어떤 나쁜 목적으로 했을 때 네. 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어떤 기준이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직권남용죄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나오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호한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경계선에서 왔다 네. 갔다 할 정도로 모호한 거라면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예, 거고요. 제가 계속 그래 봤었고요. 네, 지금부터 또 김태현 변호사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빨리 하이소. 제가 그걸 하고 시작하라니까요. 이게 좋네. 네. 예. 저기
제가 예전에 적폐 수사 때다 계속 저는 이제 직권남용죄에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욕도 바가지로 먹죠. 뭐 적폐를 두둔한다. 근데 직권남용이 진짜 애매한 게요. 명백한 불법인 경우. 근데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 적용 안 해 다른 거로 다 걸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죄를 적용 안 해도 다른 안 해도 법률로 걸린다. 다 걸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데요. 법령에서 명백하게 되도 않게 법령 위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직권남용 기소하려는 건 애매한 상황들이고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야? 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높고 검찰도 다른 거 적용하다 안 되니까 직권남용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는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럼 다시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사건이 있습니다. 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직무유기는 빼고 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국정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딜을 캐게 했다라고 네. 하는 게 직권남용 혐의였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사실은 확정이 됐구나. 네. 이거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자신의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 예, 김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감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감찰했다는, 동기 조금 전에 예, 말씀했던 그 첫째. 동기거든요. 예. 범행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직권남용에서 예.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아주 나쁜 목적이 자신의 범행을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감찰을 무마할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예. 저렇게 해서 저 김석수 특별감찰관 조사해봐라 예.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동원한 것 자체도 문제가 그렇죠. 있네요. 그런 것들요. 그게 그것도 이게 직권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법 규정을 따져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 법 규정에서 처벌 법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무리하고 위반적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아, 그건 이미 뭐 확정된 건데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최종심까지는 아직 안 갔죠. 안 갔어요? 예, 아, 예. 그죠. 1심, 2심 아직 예. 확정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있을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직권남용 예를 들면 이제 네. 제일 비싼 게 유재수 감찰중단이거든요. 예. 저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직무유기와 직무 다르죠. 직권남용들이 뭐가 같습니까? 아주 흐름들이 비슷하니까 어쨌든 항상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도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동전의 앞면과 같은 거지만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는 그 당시 검찰 주장에 따르면 1, 2심 판단에 따르면 알면서도 덮은 거고 알면서 시작을 안 한 거고. 그건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건이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알면서도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직무유기 유죄라는 그렇죠. 거고. 예. 조국 전 수석은 일단 두 개 다 검찰 주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국 전 수석은 알면서도 하다가 멈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죠. 법정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그것들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해 주냐는 것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기춘 전 시장의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주장하느냐는 판단에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유재수 씨 감찰 중단에 대한 조국 전 수석의 혐의 확정 이런 것들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거죠. 패턴은 비슷한데요. 패턴은. 민정수석으로 했던 거니까. 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동기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이거는 뭐 가정인데요. 조국 전 수석이 유재수 씨하고 엄청나게 친분 관계가 있고 뭔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포착이 된다면 직권남용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그게 모르는 사이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 안 된 부분이니까 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우병우 쪽하고는 완전 다른 동기가 그러면 형태를 정말 봐야 되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은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 최소원 씨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최소원 예. 씨요. 최소원 씨 덮어준 직무유기는 그거는 개인적인 동기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는 그건 매우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결국은 서지현 변과 검사도 어제 이제 그 SNS 이제 글을 올려서 했던 것이 결국 그건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동원을 해서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보낸 데에는 성희롱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추기 위한 어떤 개인적이고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지현 어떤 검사의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입증이 안 됐다. 결국 이렇게 정리도 저는 되는 그렇게 봅니다. 건가요? 예.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데에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정리가 되면? 만약에 이제 인사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네. 뭐 군 검찰에서 그 검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사집에 따라서 인사를 하긴 한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에 있는 시골이라고 표현할게요. 시골의 지청에서 또다시 시골의 지청으로 경력 검사를 보내지 않고 보냈던 적이 없대요. 예. 그게 1, 2심에서 먹힌 것 같아요. 시골이라고 하면 통영이라는 쪽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아주 경치가 좋은 그냥 지청. 통영지청 네. 그런 여수지청 여수에서 통영으로 보낸다. 여주지청에서. 여주에서 예. 죄송합니다. 통영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인사에 무리한 거라고 봤던 게 1, 2심인데요. 인사 관례집이지 인사 어떤 규정집에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을 그게 거예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잠깐만요. 같아요. 요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럼 블랙리스트 김기춘 네. 같은 경우는 좌파 인사와 좌파 단체를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네. 동기하에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그 동기와 목적에도 그러니까 불순한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범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에 불순한 의도가 없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모든 범죄니까 예. 기본 직권남용도 뇌물이든 성범죄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도란 건 뭐냐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위가 그렇게 한정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지현 검사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음. 예를 들어서 그게 정기 인사잖아요. 네. 만약에 안태근 전 국장이 야 인사철도 아닌데 서지현 하나만 날려. 이랬으면 그게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는 게 밝혀질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정기 인사 안에 들어갔으니까. 음흠.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우병우 정수석 건도 콕 집어서 이석수만 해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인적인 걸 덮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1, 2심 판단인데 그것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냥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감찰하는데 그 와중에 이석수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득, 목적, 이 주관적인 거를 입증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지현 검사는 정리하면 정기 인사 속에 들어간 두 분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이제 목적 동기인데 네. 그러면 그 목적 동기라는 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 동기 이걸로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그게 그게 있다고 그것도 해서 하나의 네.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된다는 네. 거지 그거만 가지고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그게 문제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조 우리가 이건 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법 법규, 형벌 법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네. 사람을 살해한 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게 몇 가지 모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그러니까 긴급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게 이게 뭐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네. 사실은 다 걸려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한 번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너무 애매모호해서 네.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긴급 좌담을 잡았는데 정리 안 되시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솔직히 좀 그래서 어렵네요. 저는 진짜 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서 누구죠 건성재판관 했던 건성 얘기. 재판관이죠. 예.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폐 수사에서 어찌됐든 간에 전 정부 사람들 잡는데 직권남용이 칼이 썼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정권을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에 다음에 집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청와대 인사들 직권남용 기소 안 할 것 같아요? 그 역사가 안 좋은 역사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경우로 반드시 생기고 다 직권남용입니다. 네. 그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지금 탈원전 문제가 안 좋게 되잖아요. 이것도 직권남용 칼 들이면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고리를 끊었다가 됐다고 보면 네. 저는 전 진짜 직권남용 직무 아예 주변 제 폐지하는 개인적 거 의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짧게요. 뭐 법령 위반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이 범죄를 바꾸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아요. 아니면 이제 그 이른바 범죄 성립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죠. 구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예.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네.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분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8698님이 직권남용은 결국 합법적 갑질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갑질도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가 합법적 갑질이라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엮으려 하니까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직권남용 말도 맞아요. 직권유라 공무원 일을 하다 무능해. 네. 그러면은 인사 조치 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정치인이 잘못했어요. 그럼 선고로 날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검찰 법원이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결론을 6989님이 주신 문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이 너무 어려워요. 아하. 말과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를 오늘의 결론으로 대신하면서 저희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